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분리불안 체크리스트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반려견의 분리불안이 의심되는 상황이니까요. 이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1번, 내 강아지가 항상 사람하고 살을 붙이고 있으려고 한다. 2번, 외출하는 준비만 해도 강아지가 흥분한다. 3번, 퇴근하고 돌아오면 강아지가 격하게 반긴다. 4번, 강아지가 혼자 있을 때 사료나 간식을 먹지 않고 대소변도 참다가 사람이 오면 급히 해결한다. 마지막 5번, 내 강아지가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다. 어떠신가요? 그동안은 나를 너무 좋아해서 그렇지 라고 생각하고 넘기셨을 수도 있는 문제들이지만 이 문제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보호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강아지로 되어갈 수 있다는 신호들인데요. 이 신호들을 방치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혼내다가는 강아지가 더욱더 심한 문제를 갖게 될 테니까요. 오늘 영상 속 분리불안 해결 방법들을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반려견에게 꼭 적용시켜 보시죠. 첫 번째, 항상 사람하고 살을 붙이고 있으려고 한다. 보호자 옆에 찰싹 붙어있는 모습, 처음엔 그저 나를 너무 좋아해서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분리불안이 의심되는 강아지들에게는 건강한 애정 표현이라기보다 스스로 쉴 줄 모르는 상태를 의미할 확률이 높은데요. 보호자를 단순히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혼자서는 감정을 조절할 힘이 없어서 보호자에게 의존하고 억지로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엄마가 옆에 없으면 잠시도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못하고 계속 무릎 위에 앉아 있으려고 하거나 옷자락을 붙잡고 따라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를 불안정 애착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는데 스스로 세상을 탐색할 용기가 없어서 보호자에게 과도하게 매달리는 상태인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이에게 보호자와 떨어져 있어도 안전하다는 것을 몸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집 안에서도 항상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강아지만의 지정된 자리, 방석이나 하우스를 만들어주고 그곳에서 쉬는 연습을 시켜야 합니다. 보호자님이 소파에 앉을 때 강아지가 올라오려고 하면 단호하게 밀어내고 자기 자리로 가게 하세요. 물리적인 거리두기가 선행되어야만 혼자서도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출하는 준비만 해도 강아지가 흥분한다. 양말을 신고 가방을 챙기고 겉옷을 입는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강아지에게는 공포의 전조 현상이 됩니다. 불안이 보호자가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외출 준비를 하는 시점부터 강아지의 뇌는 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뇌가 이미 흥분 상태로 외출을 맞이하기 때문에 문이 닫히는 순간 그 불안이 지짐이나 파괴의 행동으로 폭발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화장을 하거나 외출복으로 갈아입는 것만 봐도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이 있죠. 아직 엄마가 집을 나간 게 아닌데도 이미 머릿속에서는 이별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미리 공포를 느끼는 것과 같은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렬한 부정적인 정서는 강아지의 인지 기능을 약화시키고 주의력을 분산시켜서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을 무너뜨리게 만들기 때문에요. 특히 주의하셔야겠죠. 외출 준비 과정과 실제 외출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주어야 합니다. 옷을 입고 가방을 맨 상태로 나가지 마시고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거나 커피를 마셔보세요. 차 키를 들었다가 다시 제자리에 두는 행동을 평소에도 반복하시는 겁니다. 외출 준비가 곧 이별이라는 공식을 뇌에서 지워버려야 강아지가 차분하게 보호자의 외출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퇴근하고 돌아오면 강아지가 격하게 반긴다. 퇴근 후에 집에 돌아왔을 때 강아지가 짖으면서 달려오거나 소변을 지릴 정도로 흥분하는 모습은 절대 반가워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내내 쌓아왔던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가족 치료 현장에서도 아이가 어린이집에 데리러 온 엄마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자지러지면서 울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루 종일 억눌렀던 불안과 긴장감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대상인 엄마를 보는 순간 폭발해버리는 것이죠. 이건 정서적 안정이 아니라 정서적 과부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감정의 폭이 큰 아이들은 평소에도 작은 자극에 쉽게 흥분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보호자님의 귀가가 별일이 아닌 일이 되어야 합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흥분해서 달려드는 강아지를 같이 안아주고 달래주면 강아지의 흥분도는 더 올라가겠죠.
마음 아프시겠지만 강아지가 차분해질 때까지 철저하게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강아지의 네 발이 바닥에 붙고 호흡이 안정되었을 때 그때 아주 차분하게 인사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이의 정서 안정에 훨씬 도움을 주겠습니다. 네 번째, 강아지가 혼자 있을 때는 사료나 간식을 먹지 않고 대소변을 참는다. 강아지가 맛있는 간식을 앞에 두고도 먹지 않는다는 건 생존 모드가 켜졌다는 뜻입니다. 당장 죽을 것과 같은 공포를 느끼는 상황에서 배고픔을 느낄 여유가 없는 거죠. 대소변을 참다가 보호자가 오자마자 해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뇌가 긴장 상태에 있으면 자율신경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신체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됩니다. 유치원에서 극도로 긴장한 아이들이 급식을 한 입도 먹지 못하거나 하루 종일 소변을 참다가 집에 오자마자 화장실로 뛰어가는 모습과 매우 유사하죠. 생리적 각성 수준을 조절하지 못한 강아지들은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공격성이나 극단적인 위축을 보입니다. 퇴근 후에 간식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우리 강아지는 보호자가 없는 내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긴장하고 있었다고 보셔야겠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부터 혼자 있는 연습을 시작해서 혼자 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성공 경험을 쌓아줘야 합니다. 처음엔 1초, 그 다음엔 5초, 10초 이렇게 문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행동을 반복해보세요. 강아지가 간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낮은 불안 상태를 유지하면서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내 강아지가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다. 사실 분리불안이 심한 아이들 대부분이 사회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불안 척도가 높을수록 또래 집단에서의 사회성 척도는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낯설고 무서우니까 보호자에게만 집착하게 되는 거죠. 낯선 장소에서 엄마 뒤에만 숨어 있으려고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을 떠올려 보세요.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엄마라는 유일한 통로를 통해서만 세상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단순한 울음에서 외부 환경을 회피하거나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거부하는 증상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강아지의 분리불안이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보다 외부 환경에 대한 부적응적인 행동과 타견 타인에 대한 적대적인 행동들을 보인다면 이는 분리불안의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억지로 친구를 만들어주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보호자님과 함께 밖에서 가만히 관찰하는 산책을 하셔야 합니다. 조용한 벤치에 앉아서 지나가는 자동차나 사람을 멀리서 바라보고 세상은 무서운 곳이 아니라 너랑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평범한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사회성을 키우기 위한 영상들도 제 채널에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분리불안의 5가지 행동 리스트를 끝까지 보셨다면 보호자님은 분리불안을 완전하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알고 보니 반려견의 분리불안으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사건들은 강아지가 보호자님을 골탕 먹이려는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힘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죠. 이 5가지 행동 리스트만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면 분리불안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 간단히 정리하자면 강아지가 자기 조절력을 잃어버리고 외부 환경으로 나아가는 사회성의 발달이 막혀버렸을 때 분리불안은 발생한다 입니다. 따라서 분리불안은 자기 조절력을 키워주고 외부 환경으로 나아가도록 사회성 발달을 시켜준다면 해결이 되겠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강아지들을 위해서 시간이 약이겠지, 에너지 좀 빼주면 괜찮겠지 하면서 방치하지 마시고 강아지의 본질적인 힘을 길러주시는데 노력하신다면 분명히 긍정적인 결과가 올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바니버니에서는 점진적인 노출 훈련과 보호자 교육을 병행해서 강아지가 보호자 없이도 스스로 놀이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면서 강아지와 씨름하시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반려견의 평생 행복을 위한 가장 빠른 길입니다. 더 깊은 도움이 필요하시면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요. 개인 레슨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